윌링스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윌링스를 보게 되면요. 현재 지금 보다시피 일봉을 보게 되면 흐름 자체가 좀 깨져버렸죠. 그죠? 일단 왼쪽에서 여기를 보게 되면은 월봉을 보게 되면 이 대추세 흐름이 일단 깨집니다. 그죠? 깨진 가격이 얼마냐면 이쯤 됐죠? 16,000원쯤 될 것 같아요. 그죠? 16,000원에서 17,000원 사이. 그러면 그 자리가 결국에는 얘쯤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일봉에서 이 지지라인. 여기를 지지했다가, 여기 지지했다가, 여기를 지지하고, 그 다음에 이기지 못하고 여기서부터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탈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죠. 이렇게. 그 모습을 주봉으로 올라오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가 될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일봉의 형태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보다시피 2만 원대에서부터 여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 2만 원대 여기서 보면 지지를 하는 형태가 있었죠. 그러니까 16,000원, 7,000원에서부터 2만 원대까지 이렇게 이걸 이탈했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그리면 이제 황 대표가 늘 얘기하는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를 이기지를 못했었어요. 이 당시에도 그죠? 이렇게 여기서 맞고 떨어지고 여기서 맞고 떨어지고, 그리고 여기서 맞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맞고 떨어지고, 주가는 여기 와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저항이, 이 지지가, 이 지지가, 이제 이 저항으로 강하게 저항대를 형성해 버렸죠. 그죠? 그래서 향후 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기에는 한 번에 가기는 어려워져 버렸죠.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라인을 한번 보게 되면, 여기서 보게 되면, 좀 떨어지면 이쯤 되겠죠. 거기가 이제 한 만 원대 정도 되는 자리인데 좀 떨어져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주봉을 한번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만 원 이쯤 되죠. 멀리서 보니까 그 전에 여기 지지했던 적이 있고요, 그죠? 여기 지지했던 적이 있고 지지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내려오는 그 흐름이 월봉 아니 주봉 자체를 훼손했기 때문에 이제 내려오는 두 번째 라인이 만 원에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13,000원대인데 일단은 만 원까지는 열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만 원대까지 이렇게. 요 안에서 이 안에서 올라오면 저항도 강력한 게 있다는 뜻이고 내려온다고 해도 지지가 있다는 뜻인데 만 원을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이탈하게 된다면 뭐 이건 좀 힘들어지겠죠. 그죠? 왜냐면 이 주봉의 형태를 보기에도 지지했던 자리가 또 지지했던 자리가 멀리 또 지지했던 자리 거의 뭐 최종 베이스라인 정도 될 정도로 만 원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어쨌든 지금 13,000원대, 12,900, 그러니까 13,000원대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부터는 반등이 있어야 되지, 당연히 빠져버리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올라온다면은, 보시면 16,000원에서 2만원대에 들어온다면 비중을 줄여주는 게 낫겠죠. 혹시 갖고 계신다면. 그 다음에 신규 진입을 노린다 하면은, 만 원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매매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역배열이잖아요. 흐름 자체가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고점도 낮아지고 이제 저점도 낮아지는 전형적인 이 틀 안에서 움직이니까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약간 역매매성 매매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항을 앞에 두고 매매하는 격이 되니까 신규 진입은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규 진입은 당연히 2만 원을 넘어가서 안착하는 형태가 나와야 되고 어떤 내용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은 돌리기는 조금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일봉에서의 강한 저항의 흐름이 말 그대로 빨간 선이 지지였던 자리가 이제 저항으로 바뀌었고 노란 선도 저항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을 볼 때라도 이제는 만 원에 이렇게 지지대가 있긴 하나 이 지지보다는 이 저항이 더 강해져 버린 거죠. 이렇게. 에, 월봉에도 그렇고 주봉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정리해서 얘기를 드리면은 만 원이라는 자리는 하나 있긴 하나 또한 16,000원에서 2만 원 사이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만약에 와준다면 만약에 비중을 줄이고 새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신규 진입은 차라리 만원 부근에서 지지하는 걸 보고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고
여기를 통과하는 게 낫지. 여기 되게 되면 머리의 저항을 이고 매매를 하는 격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가 분석을 할 때는 요것만 갖고 또 할 수 있는 거니까 또 내용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윌링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윌링스를 보게 되면 코스닥 중견 기업으로 상장이 되어 있죠. 소형주고 제조, 일반 전기전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640억으로 굉장히 취약해져 버렸고요. 자, 윌링스 태양광 발전 스템용 개통 연계 인버터 생산 이렇게 나옵니다. 전기전자 쪽인데 이쪽이 더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분기 실적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재작년이죠? 116억, 57억, 61억, 138억 이런 형태가 됐죠. 그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와서 보게 되면 약간 이제 돌리는 모습이 좀 나이긴 하나 그전에 조금 약간 불안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연간 실적을 한번 볼게요. 그동안에 어때 왔는지. 그럼 2018년도에 보게 되면은 543억, 429억, 그 다음에 630억. 뭐, 그다지, 뭐, 영업이익이나 단기 수익 면에서 보게 되면은, 뭐, 크게 손해보거나 그런 회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주가는 좀 빠졌어요. 그럼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요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 분석을 할 때, 요런 이야기가 납니다. 그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윌링스가 주가 급락세다. 최대 주주 변동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내용이 바뀌면서 투자 심리가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런 내용 때문에 또 시장에서 반영이 되는 게 아닐까 싶고 그 흐름이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이때 좀 망설인 이유가 그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여기서 한참 망설였던 이유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을 분명히 우리 일반 개미들만 모르지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뭐 돈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나 이걸 그래서 던져나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컸다. 지나고 나야 아는 거죠. 그 당시 모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의 흐름에 반하는 그것은 굉장히 역행하지 말아라는 게 기본인 거죠. 그죠? 근데 지금 그런 꼴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해보면 이런 내용이 있고 당분간은 회복하기는 좀 어려운 모양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내용이 있는지 볼게요. 이렇게 보게 되면 뭐 그 얘기가 제일 큰 거죠. 윌링스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 활약 예고하고 있다라는 이런 2월 달에 좀 잘 나가다가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찬물을 끼얹게 된 거죠. 뭐 그 지난해 영업 손실 12억 얼마 정도 적자 지속을 하고 있다라는 2월 달에도 나왔고요. 경영권 지분 매각 이번에 성공할까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서 좋지 않게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래도 모르는데요. 이거는 그래서 뭐 구조적인 것보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시장에서 일단 반응을 하기를 별로 좋게 안 보는 건데 여기 그래서 10,000원이라고 하는 자리를 더 중시 여기게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왜냐면 이제 뭐 완전히 큰 문제가 터져서 구조적으로 완전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뭐 알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 내용을 구조적으로 진짜 문제가 생겨갖고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그게 이제 우리의 개미들의 한계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이라고 하는 것은 차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첫 번째 매출의 흐름에 대해서 보게 되면 뭐 동그라미 세모 X라고 그러면은 그냥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각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두 번째 모멘텀은 있는 것 같은데 그 모멘텀이 악재와 약간 아까 태양 뭐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차기 나중에 또 좋게도 작용할 수 있겠지만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이런 내용이 하나가 또 툭 튀어나와 버린 거죠. 그죠? 여기 최대 주주 변경 계약 조건 정정이라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은 또 개선을 또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죠? 그래서 저런 것도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차트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은 강한 지지대였던 16,000원에서 20,000원대가 지지됐다 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오면 거기가 저항이 되니까 그런 데는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디죠? 10,000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또 지지대가 하나 있죠.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10,000원과 20,000원 사이로 오가는 요 형태에서 갇히지 않을까. 그럼 신규 진입을 생각한다면
10,000원이라고 하는 자리를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기존에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10,000원 이탈 여부가 매우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똑같습니다. 저는 이 강한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기 때문에 뭐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세력 입장인데도 이 매물에서 이렇게 하면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죠? 이걸 굳이 주가가 떨어진 걸 가지고 내용이 있다라도 이게 급등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이런 형태가 돼서 가져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모아서 돌리는 형태가 나오기 전까지는 신규 진입은 좀 자제를 하고 갖고 계신 분이라면 최종적으로 10,000원까지 열고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20,000원대 들어갔다라면 지금 손실이 커지니까 힘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반응을 했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죠? 여기 무너질 때부터. 그러나 이제 이런 그러니까 지지가 오래됐던 자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강력한 지지가 될 수 있겠지만 그 강력한 지지가 무너지면 강력한 저항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 그 흐름을 이탈하게 되면은 이게 왜 이탈했는지를 따지기보다는 먼저 선제적 대응을 먼저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항상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내용도 놓치지 말고 주식을 보는 시각을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윌링스 10,000원, 20,000원 이런 기준인데 현재 상태에서는 16,000에서 20,000의 저항이 강하니 신규 진입은 10,000원을 기준으로 그다음에 갖고 계신 분도 10,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에 내용을 향후 좀 살펴야 되겠죠. 자, 이런 점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